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제주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가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나타난 제주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형 혁신학교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제주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원 서울 풍성중학교 교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학 박사이자 학교라는 괴물의 저자입니다. 다음은 김경애 전 제주 참사랑 실천 학부모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는 이성문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혁신학교라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인데 혁신학교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먼저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권재원 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혁신학교는 그 어떤 특별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교육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먼저 보여주고 먼저 우선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그 먼저 해본다 해서 파일럿 스쿨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교와 굉장히 남다른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은 조금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이렇게 새롭다, 먼저 좀 실험적이다라고 예. 하면은 그 내용 면에서는 어떤 걸 들으시겠습니까? 내용 면에서는 우선 이제 학교 그 운영 방식이 이제 민주화, 그다음에 그 수업 방법이 보다 창의적이고 그 굉장히 그 다채롭게 바뀌어 가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그 생활 지도 같은 부분이 옛날에 강압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제 좀 더 그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학교가 지향해야 될 바를 한번 만들어 가는 건데, 따라서 지금 혁신학교가 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일반 학교로 확산되는 건 아니고, 요런 걸 확산해야겠구나, 요런 건 좀 다시 봐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모아보는 거죠. 예,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다음 달 새 학기부터는 그 제주형 혁신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그 다혼디 배움학교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하듯이 이렇게 그 제주 교육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먼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그 국제자유 도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교육과정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례에 의해서 도교육감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2007년부터 그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50여 개가 운영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 한 8년 동안 운영한 분명한 성과도 있고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어쩌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위주의 그런 제주형 자율학교, 예. 여기서 조금 더 혁신해서 예. 잘 배우는 학생 위주로, 예. 네, 이렇게 그 조금의 어떤 그 전환을 모색하고자 다혼디 배움학교를 원래 처음 출범을 했는데, 예. 이 다혼디 배움학교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나서서 같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학생들, 교직원, 예.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300여 명이 응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다운디 배움학교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구체적인 교육 과정의 변화 좀 이따 말씀을 듣기로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처음으로 제주형 혁신학교가 다음 달부터 도입이 되는데 기대도 있을 거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김경희 회장님. 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주도는 아직 그 특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례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율형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혁신 학교는 제주도가 없거든요. 원래 5군데 하는 학교가 아마도 자율형 학교의 일환으로 명칭을 바꾼 거라고 이해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토론에 나오기 위해서 5군데 학교를 한번 전화를 뭐 돌아다니지 못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그 혁신 학교라는 다운디 배움 학교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일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시작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홍보 차원에도 그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정확한 전달 사항이 안 돼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너무나 우려가 됐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형 자율학교가 잘 운영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그 보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기대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율형 학교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0군데가 넘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자율형 학교를 평가를 다니고 돌아다녔을 때 제주도가 정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의 그 예체능이라든가 지금 사교육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최하위 진짜 제일 사교육부가 많이 안 드는 도시로 저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자율형 학교의 또 다른 명칭이 아닌 보완하는 우리 그 다혼디 배움 학교의 출범을 정말 기대를 합니다. 뭐 우려되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 하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기대는 있다. 기존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완하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성균 의원께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혁신학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교육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항상 아이들의 문제 또 아이들의 미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야기되고 있는 걸 그리고 3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는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보완 차원에서만 과거에 있어왔던 자율학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새로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과 생각들이 투영돼 있고 그런 점에서 형태와 학교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 학교의 근본, 교육의 근본이 바뀔 때는 상당 기간의 고민, 또 많은 사람들과의 협의, 또 공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비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이러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오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다시 말씀드려서 혁신학교에는 없다. 왜 하는지가 없다. 왜 하는지. 왜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게.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교육활동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확신이 서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시행하고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있을 때 또 지나갔을 때 아이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확신이 없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몇 학교에 적용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예.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받고 진학을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아이들에게서 갖게 되는 개인적인 손해 누가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이 혁신학교 문제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요약하면 제주형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그리고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오늘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제주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그 시청자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낯설어 하는데 구체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문영태 국장께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성긴 의원님의 지적 일부 이제 공감을 하고 하지만 또 일부에 대해서는 반론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비전은 이랬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의 실현이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이 있으면 미션이 있을 텐데 그 미션은 바로 지금 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존중하고 참여의 학교 문화를 이제 형성을 하고 네. 배움 중심의 교육 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배움 중심의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 조직도 개편을 해야 할 겁니다. 네. 특히 학부모와 그 지역 사회와의 그 협력적 관계를 구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원래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다운디 배움학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낯설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까 이렇게 하는데 우선 제주형 자율학교 8년 동안 했었던 학교 이름을 아이 좋은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명. 예. 그리고 제주형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아이 좋은 학교는 아이가 좋아하는 학교 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아이는 또 인터레스팅 재미있는 학교 네. 또는 인포메이션 다양한 정보를 주는 학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동안 처음에 2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차차 9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교육 활동이 많아지고 예.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의 업무도 또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선돼서 우리 학생들이 교실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볼까 해서 한 게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인데 다혼디 배움학교는 선생님도 배웁니다. 네. 선생님도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선생님보다도 먼저 학생을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학생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이 맞춤형으로 학생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교수 학습을 재구성하고 하려면은 선생님도 배워야 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선생님 예. 그렇다면은 학생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성장하면은 그 교실이 협력적인 분위기가 될 겁니다. 예. 그런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왕따도 사라질 것이고 학교 폭력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다운디 배움 학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압축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학교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운영이 그리고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이제 달라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좀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사실 제주보다 먼저 서울에서 지금 혁신학교가 도입이 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재원 선생님께서도 서울에서 지금 혁신학교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서울에서 운영 중인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의 차이점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서울이 이제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 네. 경기도가 먼저 했는데
흔히 혁신학교라 그러는 건 경기도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는 뭔가를 더하기보다는 하던 거를 많이 덜어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그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그 선생님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또 배울 수 없어요. 학생도 선생님을 가르칠 수 있고 선생님은 또 학생에게 배울 수 있고 또 선생님들끼리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하던 일 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 배우기까지 해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때 저희 학교도 그래서 지정하는 걸 선생님들이 반대하신 게 혁신학교 하면 선생님들을 혁신적으로 잡는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반대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령층이 높은 학교는 거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먼저 배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제 교육청이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학교의 일을 덜어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그 교육청의 정책 사업을 절반 정도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행정 업무 같은 것들을 그 가능하면은 불효불급한 건 다 없애고 문서도 없애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잠시 교육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는 과정에서 의아무야 됐지만은 그 한때 목표는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 같으면은 담임이 그냥 그걸로 담당입니다. 담임을 맡은 거 외에는 다른 업무 담당 두지 않고 그 부장이라고 불리는 보직교사 선생님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부원이 없는 뭐 이런 것까지 쭉 할 때 그 선생님들이 할 일이 이제 아이들을 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남게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서로 공유하는 그런 걸로 이제 찾아 나갔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수업이나 어떤 종류의 학교 모형을 이것이 혁신학교다라고 정해놓고 나서 이거를 그 학교에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사례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교 운영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기 천차만별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그 아이들이 보살핌이 필요한 정도로 어려운 지역 같으면은 일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걸로 가기도 하고 또 중산층이나 뭐 이런 좀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제 교육 활동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두드러지는 게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때 그 예술적 체험을 많이 강화했다라는 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 옛날에는 국어 시간이 있고 영어 시간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될 어떤 과제를 학생 모두가 공유한 상태에서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교과가 나름의 자기 교과에서 기여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결합해 들어가는 방식을 취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창발한다 그러죠. 어쨌든 그 기존의 학교들이 그 정해진 교육 과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학교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혁신학교는 좀 다양한 변화, 그렇죠.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수업 모델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제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사교육비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입 부담 크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대입 부담 이게 상당히 큰데 혁신학교가 도입이 되면 과연 이 제주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주형 혁신학교가 도입이 되면 제주 교육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권재영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과정 기존의 학교는 교육 과정을 중시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형 학교는 뒤에 보면은 아까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도 뭐 학원을 했었습니다만 그 자율형 학교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엄청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혁신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교육과정 우리는 어차피 입시화하고 우리 제주도만 있는 어떤 고입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를 못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혁신학교, 저는 혁신학교를 들었을 때 선생님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그 교수법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가 혁신학교가 만일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과정을 무시한 그 창의 수업이 과연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모델명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사교육이 더 활성화가 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그 큰 무리수를 두시는 것이 아닐까. 지금 제주도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까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 보시면 학교 전국 18개 도시입니까? 중에 최하위 그 성적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5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교육이 그 교습 방법이 옳다고 하면 지금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과를 지금 아직 보지 못하는 그 교육 방법을 저희 제주도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이 토론 나오기 위해서 솔직히는 많은 그 자료를 찾아봤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솔직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다가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여쭈어봤지만 지금 토론하는 내용하고는 좀 많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고 일단은 요약을 하면 혁신학교가 도입이 되면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당장 교육 현실이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혁신학교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저 강 의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대와 우려, 좀 구체적으로 혁신학교가 도입되면 우려된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좀 기대되는 면 같은 건 없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다면은 학부모들이 어쨌든 자기 자녀에게 바라고 있고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인성이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부모나 아이가 요구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죠.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충족시키면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다 수용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요즘 생기고 있는 아이들의 무슨 폭력의 문제라든가 그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지도상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 녹여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겠다 하는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도입된 것은 스웨덴에 가면 지금도 실험학교입니다. 퓨틀라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긴 뭐 학년도 무학년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실험 중인 학교인데 그게 지금 10여 년을 훨씬 넘어서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험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행복한지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학교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시작은 출발은 스웨덴의 퓨틀라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존중과 배려를 키운다. 또 배움 중심의 학교다. 또 학교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 초중고 180여 개 교가 제휴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에 당연히 일반화시켜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안 하고 이 학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초등학교 5개 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화시켜야 되는 문제들은 더 강화시키면서 예. 그 외에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수용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좀 더 수용하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걸 키워나가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겠다는데 기본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두고 있어야지 단순히 지금 추상적으로 학교를 뭐 공동체 뭐 배려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겠다. 뭐 제주형 혁신학교는 제주만이 갖는 무엇이다. 이런 것만을 단순히 구호성으로만 가서는 예. 정말로 큰 실패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 문제는 돈 드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야 언제든지 생기는 것이니까. 다만 교육하고 도로를 포장하고는 건 달라요.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포장이 잘못됐으면 돈만 손해보고 걷어서 새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되면 다시 되돌려가지고 교육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분들과의 의논과 고민,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달리 말씀드리면 요즘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계속 앞으로도 필요하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말씀을 종합하면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혁신학교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무 지금 혁신학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들, 계획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문영택 국장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좀 하시죠. 예,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우선 스웨덴의 페툴러 학교 역시 지금도 시범 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일반화되기는 아직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하나인 다운디 배움학교가 일반화되기 위해서 우선 5개 학교를 지방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한 것은 제가 2가지를 우선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아이 좋은 학교가 그동안 8년 동안 하면서 이뤄놓은 성과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지 않은 돈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좀 더 많은 돈을 지원했을 적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만약에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적은 돈을 갖고서도 뭔가 영구적이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시적이 아닌 사업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5개 학교를 꼽았는데 예. 제가 그 학교를 돌아다녀 왔습니다. 예. 가보니까 우선 저기 수산 예. 초등학교 예를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도 거기에 획득하는데 일단 통폐합 학교 대상 학교였습니다. 30여 명 학교에서 지금 63명인가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예.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하다가 다음에 이번에 다운디 배움학교로 넘어가는 종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현상. 그래서 60여 명의 학생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금 기간 연장해서 하고 있는 하도 초등학교도 역시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제주형 자율학교가 부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학교를 되살려 놓는 지방의 학생들을 찾아오는 그런 학교 성과를 냈었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냈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뭔가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를테면 OECD 이 발표에 의하면은 미래 사회의 역량을 자율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소통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 학습 시간이 제일 많은데 다음에 학습 만족도, 학업 협업 능력이라든가 다음에 수학, 다음에 과학 성취도는 높은데
다음에 그것에 반해가지고 흥미도에서는 또 꼴찌를 예. 이를테면 또 제주 그 행복지수에서도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살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출산율은 적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 사회 현상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이 사회 현상을 조금이라도 바람직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게 제주형 혁신학교 다원대 배움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선 제가 갔을 적에 이런 그 잔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잔물을 일종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맡고 있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잔물을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2015년은 제주 교육은 교실이다라는 기저를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교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잔물을 맡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수 학습 재구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온 정성을 바칠 건가 여기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걸음이라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켜봐 주시면은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5개 학교지만은 점차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더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고 권재원 선생님, 그 지금 오늘 토론에서 제주형 혁신학교가 도입되더라도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이게 과연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권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두 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예. 일단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게 뭐 굳이 그렇다면은 모든 학교가 해야 될 일이지 예. 몇몇 학교를 집어서 할 건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교육의 오래된 관행이 너무 당연한 것조차도 하려고 그러면 저항에 부딪힐 정도로 묵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먼저 어떤 학교가 먼저 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뭔가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혁신학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배치된 거죠. 예컨대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지 행정직원이 아니다. 이건 너무 상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식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잘 안 통하고 심지어 행정부 보지 말고 수업만 해라.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무능한 게 가르치던 분인데 내가 학교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로 감추고 있었는데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르치기만 해라. 그러면은 그거 자기가 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입시 부분인데 예. 사실 입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입이 있고 대입이 있잖아요. 사실 고입은 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이제 앞으로 이 모든 학교가 이런 학교로 바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고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룰을 바꾸면 돼요. 예, 뭐 서울 같은 경우 그래서 그 특목고 같은 경우에 성적 같은 걸 아예 그 출력을 안 하는 경우도 수상 실적 안 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대입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제 대입에서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는 그 정시보다는 수시, 그다음에 수시 중에서도 특히 그 자율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데 혁신학교와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일반계 학교를 갈지라도 그런 자율 영역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유리하다고. 근데 입시에서 유리하니까 혁신학교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얄팍하게 들리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나 OECD나 이런 데서 모두 그 21세기에서는 교육이 목표로 삼아야 될 학력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와 있거든요. 21세기 핵심 역량이니 뭐 지속 가능한 교육 목표니 이래 가지고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교육 목표들이 전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학교 교육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맞춰가지고 교육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교과와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인데 이거를 교과와 내용이 아니라 그 능력,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꾼다고 얘기해요. 물론 저는 이제 각 교과의 그 밥그릇 이런 게 걸려가지고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분명히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이거를 대치동 쪽에서는 이미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진국들이 버린 그 저부가가치 상품들 후진국들이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처럼 선행학습하고 문제풀이 연습하고 하는 사교육은 이미 최상층 학부모들은 버린 모델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요즘 프리미엄 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논쟁시키고 독서 토론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바가 그 구형 그 저부가 가치 사교육은 건너뛰고 고부가 가치 사교육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우리나라도 교육 제도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대입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성적 중심이 아니고 수시 모집에서 자율 영역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으로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래서 그 혁신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많지 않거든요. 사실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몇 개밖에 없는데 실적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 대입에서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실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 현실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대입에 맞춰져 있고 이게 수능 성적 중심으로 많이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아까 권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지금 제주형 혁신학교가 지금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지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고등학교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혁신학교는 이미 우리 제주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금 너무나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을 뒤에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용어 자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면서 계속 그 교육 정책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것이 혁신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보완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뭐 타도시의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먼저 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시 아까 요즘 수시가 많이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가 그게 알기로는 교수법이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혼란이 아까 왔었던 거고 교수법이라고 하면은 그 교수법이 모델령이 먼저 선행이 돼서 이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들을 시험 대상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교수법과 이 차이를 누가 갭을 만들어줄 것인지 이런 것도 너무나 저희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라고 칩을 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저희 학부모들이라든가 아까 우리 그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 간의 공동체라고 우리 슬로건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그 공동체라고 하면 저희 학부모들한테도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고 지금 입시 체제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는 고입이 있기 때문에 고입마저도 부모들이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어떤 걸 뭐냐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학교를 먼저 살려놓고 우리가 고입을 변화가 된다면 충분하게 그거는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 고입부터 체제부터 먼저 바뀌고 이게 특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갭이 생기는 거고 또한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수능 체제가 많은 종류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수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어느 것이 먼저이냐죠.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할 수밖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제도가 나온다는 것이 저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가 시행이 되어 오다가 교육감이 바뀌면서 제주형 혁신학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영택 국장께서 좀 차이점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김경애
부모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분히 염려스러운 바 좀 공감합니다. 네, 요 점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그 대입에 초점을 맞춰보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놀이 위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체험 위주의 학습만 하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친구들과 협동 수업을 하면서 그다음 호기심을 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능력을 키운다면은 얼마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학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입시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험상. 그래서 요새 그 협치란 얘기도 나오고 협업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요새 또 협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쟁은 뭐냐면 협력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코퍼레이션과 컴페티션을 약자로 코페티션이라는 단어를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그런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라고 보고 다만 원래 그 5개 학교는 중학교는 무릉 초중학교 한 학교입니다만 지방에 있는 학교 도농 간의 학력 격차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가능하면 최소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선 시골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운영이 됐을 적에 다음에 제주시에 있는 공동화 학교, 또는 공동화 학교라든가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돼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다음에 호기심이라든가 창의력 같은 인성까지도 같이 덩달아 발전시키기 위한 어쩌면 2마리, 3마리 토끼를 다 동시에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과, 수업, 학업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쪽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두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2018년까지 지금 18개 학교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학부모들의 불안 그리고 과연 이 혁신학교가 도입이 되고 점차 확대가 될 경우에 이런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불안도 좀 덜어주고 사교육비도 없애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여전히 좀 의구심이 남는데 강성균 의원께서는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마 토론이 같은 얘기의 반복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 하신 말씀 사실 그대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만들겠다 하는 게 아직 우리 혁신학교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전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권 선생님도 실험학교라는 말씀을 딱 하시던데 교육의 실험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학년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5, 6학년을 실험 대상이었다. 그러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안 됐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우선 없다. 지금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에.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형이란 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드린다면은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가 어떤 데 있느냐. 뭐가 차별된 것이냐. 우리 제주의 아이들은 결국 경기도 애들, 서울 아이들, 뭐 부산 아이들 다른 16개 시도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제주형이라고 해서 그 제주형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 제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아직도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바로 일반화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감이 새로 바뀌셨는데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홍보, 정책적 홍보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은
모든 학교에 지금 일반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일반화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몇 번 해보고 그것을 확산시키겠다. 그건 뭐냐? 이 교육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학교만 운영해보고 잘 되면 할 것인데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게 없어요, 지금. 예.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라고는 근거가.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불안하시고 또 도민들도 상당히 불안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이 혁신학교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3월 2일부터 뭐 바로 정해서 들어가니까 아마 시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아니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아이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아이들을. 예. 제가 오늘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이들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아이들을 되돌려서 다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들께서 원하고 계신 거, 전문성을 키우는 일, 아이들이 학력 문제죠. 그다음 관계성을 키우는 일, 인간관계, 인성의 문제죠.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그 외에 좀 더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키워주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것을 좀 더 그곳에 조금 더 투자를 더 하겠다 예. 하는 것이어야지 이 학교만을 가지고 최고의 아이들을 만들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몇 년 후에 확산시키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확신에 의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형 혁신학교 도입에 따른 뭐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다음 달 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주형 혁신학교가 지금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많은데 그렇다면 제주형 혁신학교가 잘 뿌리내리고 제주교육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어떤 걸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같은 경우 제주보다 앞서서 이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되면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뭔가 혁신학교가 되면은 뭔가 아주 환상적인 어떤 독특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막 그럴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안 보고 아이들을 보고요. 예. 그다음에 공문서를 안 보고 책을 봅니다. 예. 그러고 나면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여력이 생긴 다음에 무엇이 창발될 것인가는 그 선생님들과 그 학교 아이들 간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미리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우리는 입시교육을 원해요라고 하더라도 그 입시교육이 난 대학 좋은 데 가야 돼라는 그 강박관념이 아니라 나는 오바마처럼 인권 변호사가 된 다음에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하고 판단해서 한 거라면 입시교육이 왜 나쁩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고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그 속에서 의미 부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미 그 강의원님께서도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냐 인정하셨고 그럼 당장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일방적인 타율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방적인 타율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과연 창조적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서로 존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자라고 공문서를 전국에 서울에 있는 1,300개 학교에 다 던져 본들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럴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그런 한정된 상태에서 다 바꾸려고 하면은 뭐 승진 가산점을 주든지 뭐 예산을 더 주든지 해가지고 끌어내야 되는데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의기투합한 학교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시한부 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가장 바라는 바는 뭐냐면요. 이건 혁신도 아니네. 남들 다 하는 거 왜 하냐. 그겁니다. 그런 점을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의기투합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면 하는 겁니다. 안 모이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곽교육감 시절에는 그 신청교가 미달이 돼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개 교를 뽑기로 했는데 36개 교만 공모를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벽이 많으니 교육청이 이런 거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없다면 그 학교는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겠죠. 예,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진 게 없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예. 뭔가 그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선생님들이 네.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양히 있죠. 야. 다양히 있으나 교육청에서 네. 이런 식의 수업과 이런 식의 학교 운영을 해라라고 정해놓고 내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하지 않고 오직 교육청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는 그 학교 구성원들 간의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의 업무를 최소화하는 거, 그 정도만 이제 그다음에 학교의 업무 구조나 조직을 교육을 중심으로 지금 그러니까 학교 밖에 계시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은 교과나 학년 단위로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네. 마치 회사원처럼 무슨 부가 있고 부의 부원으로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직을 개편하는 거, 그 정도가 이제 필수 조건이죠. 어쨌든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학생들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게 그렇죠. 혁신학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예.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예. 혁신학교 도입을 하는데 예.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고 또 평가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을 이런 해주시죠. 궁금한 점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은 예. 하는 대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학교 교육 공동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체험학습이라든가, 다음에 교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최선의 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려할 텐데, 그런데 지금 교실의 한 단면을 말씀드리면은 수업을 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좀 자유하고 있어. 나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본연이 업무인 교수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혼과 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혼과 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성인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으면은 다 실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참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번에 저희들 그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약 18여 명을 이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공동화 학교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학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제 업무를 덜어내고,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은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수업 중에 와서 공문 재생산하고 보고하는 형식은 사라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대입 걱정도 하시는데, 앞으로 수업 방법은 독서, 토론, 논술, 예. 협력 학습 위주로, 프로젝트 학습 위주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할 적에 리더 이스 리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읽는 사람이 지도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학습, 그리고 같이 협동으로 프로젝트를 읽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학습 위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 위주가 아니라 예. 교육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만들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 이거 역시 지시형일 거고 기존의 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협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또한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발성과 헌신성을 비롯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그 시간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쏟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일단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 방식은 독서와 토론 논술 그리고 협력하는 수업 이런 방식으로 수업 방식을 좀 개선을 하고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예. 선생님들하고 교육 주체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주형 혁신학교의 운영에 좀 큰 틀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제주형 혁신학교 다음 달부터 운영이 되는데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는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의기투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저희 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저희 이게 요즘 발령설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를 냈다고 합니다. 저도 잘 그 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원하는 곳에 세 곳은 다 떨어졌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어디를 발령을 냈냐면 다홈디 배움 학교로 해서 아무도 좀 자기는 거기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왜냐하면 업무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갔다고 불평을 저한테 들어놓는 갑자기 그게 떠올랐는데 들었습니다. 근데 구성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학교 내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토론 프로그램 모든 거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뭔가 필요한 거를 제시하는 거라고 하면 이 구성원들의 어떤 의기투합이라는 게 같은 그 맥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생각이 없는 분들이 이게 발령받아서 갔을 때 같이 완전 열정적으로 혁신학교가 정말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여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임승차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무임승차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독서 토론 논술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이 독서 토론 논술이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어의 부분이고 그 나머지 과목에도 마찬가지 토론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목에 맞춘 그 프로그램이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고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끝없이 선생님들이 연구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 지원 그 좁은 학교에 작은 학교이지만 거기에도 또 한 명 더 행정 지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어저께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수업 외에 시간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 시간들을 정말 그 교수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학교에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아무리 평가가 없고 선생님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뭔가의 평가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보완점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일주일 후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어저께 5개 학교를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전화로 다 들어봤을 때 아무런 건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교과 과정도 준비 중이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부모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학기 전, 1년 전에는 이게 딱 준비가 돼서 누군가가 학부모가 어떻게 수업을 하실 겁니까? 우리는 논술 수업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우리 연구 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야만이 저희 학부모들이 그렇구나,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이 부분 우리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크겠구나. 이게 뭐라고 하면 그냥 학습이 아닌 아까 배움 중심의 학교라고 하는데 배움 중심의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구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교수법을 연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또 교육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거에 또 피드백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의원께서는 일단 지금 제주형 혁신학교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3월부터 지금 제주형 혁신학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은 문제를 안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제주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 좀 보완해야 될 과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쭉 얘기되어 온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뭐 사실이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특히 우리 국장님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게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기존의 학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학교 정책과 교육 정책과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만 발전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학교지 않습니까? 180여 개 교에서의 혁신학교가 5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5개 학교에 가지고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이건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5개 학교, 지금 제주형 혁신학교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학교마저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3월달 한 달 내에 준비를 하신다면 3월달 한 달은 내내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직접 교육을 담당하셔야 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빨리 보완하느냐 하는 게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바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표를 분명히 하시라. 제주형 혁신학교의 목적은 무엇이고, 아까 비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데 학교마다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게 확실히 나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2개 학교의 그 계획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습니다. 1년에 이루어야 할 목표, 2년 후, 3년 후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도가 빨리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실행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아무런 실행 계획이 없어요. 뭐 하겠다라고만 돼 있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 이 교육행정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두 분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그 말씀 안 하셨고, 근데 지금 교육행정 지난 우리 한국 교육 현대사 뭐 이제 반세기를 넘어섰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었던 모든 교육행정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이게 과거에 행정적으로 학교를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체제거든요. 예, 말씀을 좀 그걸 해주십시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장, 교감, 부장.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이 뭐 자율성 말씀하시던데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우리 혁신학교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려면은 예. 우선적으로 부장 체제는 없어야 됩니다. 예. 교장 말씀을 선생님은 해주십시오. 예. 큰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이 어떻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예. 교감 선생님은 현장에서 지휘를 하시고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늘 함께 의논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체제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시간이 토론 시간이 그런 다 거에 대한 돼가지고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심각하다 보니 학교 교육은 획일화되고 학생들은 성적 부담에 그리고 학부모들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려는 제주형 혁신학교가 다음 달부터 도입됩니다. 용두 3위로 끝나지 않고 제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